우리 학교가 언제부터 불우이웃돕기 센터가 됐냐? 갑자기 급식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확 비싸졌다 했더니만 급식비도 못 내는 거지들 먹이려고 일반 학생들한테 더 뜯어가는 거였네. 그렇게 남의 돈으로 배부르고 싶을까? 나였으면 창피해서라도 공짜 밥 안 얻어먹었을 텐데. 정상맞게 살아서 그런지 눈치도 염치도 없나 봐. 그치 얘들아? 야, 지용이 말하는 거 좀 봐. 진짜 웃겨. 애들 참 어쩌다 지용이한테 찍혀서 매일같이 눈칫밥을 먹는지. 그런데도 꿋꿋하게 매일 급식 받아먹는 거 보면 역시 식욕이 무섭긴 한 건가 봐. 내가 급식비도 못 낼 형편이었으면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교 당장에 때려치웠을 텐데. 그럼 괜히 욕먹을 일도 없고 부모님과 다름없는 할머니께 죄송할 일도 없는 거잖아. 굳이 반기는 사람 하나 없는 이 학교를 계속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고생은 왜 사서 하는지. 답답하다 답답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할머니 품에서 평생 살 수 없단 걸 아니까. 네 살 길 찾으려고 그러는 걸 텐데 너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요즘 중졸을 누가 취업시켜주겠어. 중졸보다 고졸이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이런 수모를 겪어도 악착같이 학교에 붙어있으려 하는 거잖아? 어차피 집에서도 돈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지도 못할 텐데 매일 다른 메뉴가 나오는 밥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굶어 죽기 싫으면 어떻게든 다녀야지 뭐. 그러니까 불쌍한데 그만 괴롭히고 우리도 밥이나 먹자. 나. 야, 맞는 말 한 것뿐이지 내가 언제 괴롭혔다 그래?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땅을 백날 파봐라 돈이 나오나.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왜 쟤들 밥값까지 내줘야 돼? 그럴 여윳돈이 있으면 자기 자식들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지 남의 자식을 챙겨주고 싶겠냐고. 이런 쓸데없는 돈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니까 이번 생일 선물 때 사달라고 했던 명품 지갑도 돈 없어서 못 사준다 그러지. 아, 진짜 짜증나. 그리고 얻어먹는 주제에 왜 쟤네가 우리보다 더 먼저 밥을 먹어? 고맙다고 굽신거리지 못할 망정 최소한 신경 거슬리지 않게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먹어야지. 남의 부모님들 등골 빼먹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거냐고. 아, 그렇게 도움 주고 싶으면 학교 돈으로 직접 하면 되지. 이건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도와주게 만드는 학교도 이해가 안 가. 뻔뻔하고 양심 없는 것들. 야, 그러지 마. 저렇게 없이 사는 애들이 갑자기 눈 돌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라잖아. 아까부터 자꾸 대놓고 욕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쩔라 그래. 아무리 짜증나더라도 웬만하면 나처럼 티내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든지 아니 그냥 무시해. 원래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은 무서울 것도 없다잖아. 유명한 사이코패스들 거의 대부분이 쟤네처럼 궁핍한 가정에서 자라거나 학대당한 기억이 있다는데 쟤네가 나중에 뭐가 될 줄 알고 성질을 건드려. 밥이야 먼저 먹든 말든 양심이 있으면 눈치껏 식탐 안 부리고 좀만 처먹겠지. 참나. 야, 난 쟤네가 보복을 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눈치 볼 거면 너만 봐. 어차피 우리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부모도 없는 것들이 니들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냐? 범죄자든 거지들이든 그냥 그런 팔자를 갖고 태어나서 팔자대로 사는 것뿐이야. 나한텐 그냥 다 사회의 악일 뿐이라고. 쓸데없이 큰 눈으로 쳐다보면서 선생님한테 점수 따리고 아양 떨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알면 알수록 더 극혐이야.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싫다고. 아, 우리나라는 언제쯤 선진국이 될까? 무르리지 않게 저런 것들은 따로 분리해놔야 될 텐데 참. 뭐야? 지금 나 쳐다보는 거야? 민서희, 너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 엿들었냐? 영양가 있는 얘기도 아닌데 뭐 한다고 내가 니들 말을 엿듣겠어. 듣기 싫어도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바람에 아까부터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내가 니들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같은 반이긴 해도 서로 제대로 말 섞은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알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고. 태어날 때 나보다 좀 더 운이 좋아서 그런 가정에서 사는 것뿐이지 그거 말고는 너희나 나나 똑같은 나이인 학생일 뿐이잖아. 어떤 팔자를 타고 태어났어도 결국엔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부모님이 안 알려주셨어? 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집안이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무심코 던지는 돌에도 맞아 죽는 개구리가 생기니 어딜 가나 입 조심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이런 거 보면 가정교육도 별거 없나 보네. 니들이 나 무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진 상관없는데
다른 애들도 같이 쓰는 급식실에서 큰 소리로 특정 인물 하나를 인격 모독하는 짓은 그렇게 잘난 너희 부모님 얼굴에 똥 칠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되도록 삼가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니들 돈으로 밥 먹는 거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먹는 거거든?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 알겠어? 이게 미쳤나? 공부 좀 잘한다고 어려운 말 쓰면서 대드는 거야, 지금? 니네 할머니가 가진 게 없으면 주제를 알고 얌전히 굽히고 살라고는 안 알려주셨나 본데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무전 유제야. 어디서 뭘 해먹고 살든 백이나 돈이 없음 쪽도 못 쓰는 곳이라고. 니네 집이 어렵고 겉모습이 초라하니까 판단하지 말란 얘기를 하지 남들은 다 보이는 걸로 먼저 판단하거든. 이미 늙으실 대로 늙으셔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할머니 빼면 너한테 남는 가족이 누가 있는데? 결국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갈 불쌍한 기집애 고등학교라도 졸업하게 냅둬주려 했더니 주제를 모르고 끝까지 기어오르네? 야, 정부 지원금은 하늘에서 내려준대니? 그것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세금 걷어서 지원해주는 거야. 알아? 너희처럼 고마움도 모르는 것들 도와주려고 피땀 흘려가며 이런 돈으로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제발 좀 깍지기 전에 주제를 알아. 야, 밥 다 먹었지? 감히 나한테 대들어놓고 끝까지 다 먹었을 생각은 아닐 거잖아? 너 같은 애한테는 쌀한톨도 아까워, 알아? 아! 야, 이참에 학교에서 깨끗이 씻고 가면 되겠네. 유지영! 아니, 갑자기 실판을 엎어. 야, 밥이랑 뜨거운 국도 다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왜? 잘 어울리는데. 평소에 너한테 나던 안 좋은 냄새보단 음식 냄새가 훨씬 낫다. 어차피 니네 집에 제대로 된 샤워 시설도 없을 거잖아. 공짜 밥도 먹는데 샤워도 공짜로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건데 잘못됐어? 따뜻한 물이 언제 끊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샴푸도 바디워시도 네가 원하는 대로 맘대로 써도 되잖아. 아, 요즘 향기 좋은 샴푸나 비누들이 차고 넘치는데 얼마나 아끼면서 써댔음 좋은 향기가 난 적이 없을까.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래. 네 말대로 우린 동갑인데 나한텐 호레비 냄새 같은 구린내가 진동을 하잖아? 학교 비품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뜯어간 세금으로 사둔 걸 테니까 오늘만큼은 돈 걱정하지 말고 학교에서 편히 씻고 가? 아, 맞다, 서희야. 교복 살 돈 없어서 얼굴도 모르는 졸업생한테 물려받아 입는 기집애한테 남는 거 자존심밖에 없단 거 잘 알겠거든? 근데 그게 얼마나 하찮고 쓸모없는 건지 내가 앞으로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세상 물정에 대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알겠니? 며칠 뒤. 아, 진짜 귀엽다니까. 하긴 그런 모습에 내가 반한 거지 뭐. 그나저나 세영이도 나오면 넷이서 더블 데이트하러 어디로 갈까? 우리 지영이는 생각해둔 데 있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오빠들이랑 노래방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고민되네. 요즘에 아이스링크장 데이트도 유행한다던데. 나중에 넷이 시간 맞춰서 같이 가도 좋겠다. 저기 세영이 나왔다. 세영아, 여기야, 여기. 세영아, 조용히 해. 미안해. 내가 급하게 나오다가 앞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괜찮아? 일어날 수 있겠어? 아무리 급해도 내가 조심했어야 됐는데 진짜 미안해. 야, 임서희. 너 지금 일부러 이런 거지? 길이 좁은 것도 아닌데 네가 괜히 나 넘어뜨리려고 그런 거잖아. 아씨, 데이트하는 날인데 스타킹 몰라갔잖아. 어떡할 거야? 아씨, 진짜 짜증나네. 어머머, 세영아, 너 정말 괜찮아? 다행히 피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서희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무작정 달릴 수가 있니? 여기 길이 이렇게 넓은데. 너 정말 세영이 말처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왔던 건 아니지? 내가 너도 아니고
사람 하나 넘어뜨리려고 나까지 다칠 상황을 만들겠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교복이 없어져서 체육복 입고 학교했는데 선생님한테 걸릴까봐 빨리 달려가 앞을 못 봤을 뿐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태양아, 다시 한번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잠깐만. 서희라면 우리 주영이랑 세영이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우리 지영이한테 억가심정 갖고 얼굴 볼 때마다 시비 걸어온다던 그 민서희 아니야? 멀리서 봐도 꾀죄죄한 게 딱 걔 같은데. 아, 급식실에서 화나게 만들었다고 뜨거운 국을 부어버리자는 걔? 걔가 너야? 아, 그동안 있던 얘기들 들었을 때도 당장 학교 찾아와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 꾹 참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내 마침 눈앞에서 이런 장면을 봐버렸네. 지금까지 네가 지영이랑 세영이한테 했던 짓들이 있는데 넘어뜨린 게 고의가 아닌 실수란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괜히 사기 기분을 망쳐버려서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선생님 생신 때문에 돈 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일 줄은 정말 몰랐어. 무작정 같은 금액으로 내란 것도 아니고 능력껏 낼 수 있는 만큼 내라 그랬었고 모자란 돈은 내가 채워넣겠다고 배려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 말에 기분 상해서 계속 우릴 괴롭히는 거잖아. 선생님께서 서인의 주변 사정 알려주신 후로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던 것뿐이었고 지금까지 충분히 사과도 했었잖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기분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솔직히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나 요즘 너 때문에 정말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 겉으론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굴 마주칠 때마다 노려보고 욕하고 내 친구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면 그땐 용서해 줄래? 차라리 그걸 원하는 거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좀 그만 괴롭혀줘. 유지영,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당했지 내가 너희를 언제 괴롭혔다 그래? 특히 초부터 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건 너였잖아. 난 그냥 가난하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와 핍박 속에서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 날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아무 죄 없는 우리 할머니까지 들먹이길래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마디 했더니 음식 들어있는 식판을 나한테 엎어버리기까지 했잖아. 그걸 본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도 내가 너희를 괴롭혔다. 나같이 소심한 애가 어떻게 사람한테 식판을 엎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서야. 하루하루 네 심기 거슬리지 않으려고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두 명까지 씌우다니. 내가 날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랑 세영이 남자친구 앞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학폭 가해자 취급을 해버리다니. 학교 생활은 너한테 찍혔다는 이유로 매일이 힘들지만 밖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너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오빠들 앞에서 우리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래? 나 정말 억울하고 이해가 안 가서야. 너 진짜 미쳤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 남자친구 앞에서 이미지 챙기고 싶은 거 잘 알겠는데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만나면 마음이 정말 편해? 양심이 안 찔리냐고.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너흰 변함없이 학교폭력 일삼으면서 날 괴롭히겠지. 그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실수로 부딪혀서 넘어지기까지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고 앞으로 잘 알아서 피해 다닐 테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됐지? 이만 갈게. 이런 미친. 야, 사람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게 어딜 가? 여자들 싸움에 끼어들기 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하는 짓이 완전 가관이네. 얼마나 거짓말이 능숙하면 너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학교폭력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가 있는지 없이 사는 것들은 다 너처럼 그렇게 뻔뻔한 거야? 얘가 뭐라고 우리 지영이가 눈치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참나. 겉모습부터가 집구석에 동전 하나 굴러다니지도 않게 보이니까 형편에 맞게 돈 내라고 했겠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어? 친구가 그런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배앓이 꼬에선 되도 않는 꼬라지를 부리는 거냐고. 이래서 내가 돈 없는 것들을 싫어한다니까.
매사에 피해망상과 자격지심에 찌들어서 으르렁거리는 꼴이래니. 그렇게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르고 싶으면 착한 지영이랑 세영이 말고 니네 부모나 할머니한테 가서 뭐라 해. 막말로 네가 그렇게 없이 사는 게 니네 집안 탓이지 애들 탓은 아니잖아. 오늘은 내가 좋게 말로 끝내는데 한 번만 더 우리 애들 괴롭혔단 소리 들려오면 난 얼굴 들고 학교 생활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 알겠어? 너씨는 개뿔. 야, 넌 아무 죄 없는 지영이랑 세영이가 지금까지 괴롭힌다는 거 알고도 그냥 넘어가지냐? 네 여자친구는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아서 괜찮을지 몰라도 난 저 거지 같은 기집애 때문에 세영이가 넘어진 걸 두 눈으로 봐버렸다고. 여학교에서야 지가 대장일지 몰라도 우리가 남자친구라고 얘기했고 버젓이 앞에 서 있는데 끝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발뺌하는 꼴이 짜증나잖아. 세영이가 넘어질 때 당장이라도 주먹 날릴 것 같아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볼 겸 화 좀 삭히려 했더니 하는 말마다 화를 더 돋구기만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생각이야? 참나, 할머니가 키웠다더니 하는 짓이 딱 부모 없는 티가 나네. 고슴도치도 지 새끼니 이뻐한다고 부모 없는 손주가 안쓰러워서 더 애지중지하셨겠지. 그래봤자 급식비 낼 돈도 없어서 남들한테 빌부터 사는 거지 주제 어디서 폭력질이야. 이런 그지 새끼들은 무서운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줘야 다신 안 까불지. 아니야 오빠 그러지 마. 저런 애들이 눈 한 번 돌면 사이코패스처럼 변하는 거잖아. 난 서희가 오빠한테까지 앙심 품고 보복할까봐 걱정된다고. 괜히 우리 때문에 오빠들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진심으로 계속 사과하고 용서 구한다면 서희도 사과 받아줄 테니까 그냥 가져, 어? 아이씨 진짜 열받아 죽겠네. 저 기집애가 뭔데 네가 이렇게 빌빌 기어야 되는 건데. 난 내 여자친구가 기죽고 눈치 보는 모습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니까 내가 해결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아니 돈 없으면 개만두 못한 인생을 살아야지. 어디 내세울 것도 없는 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긴. 저런 것들은 쳐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지영이랑 세영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어 줄 테니까 어금니 단단히 깨물어라. 확시. 거기 어디서 시커먼 놈들이 여고에 발을 들여. 인근 학교 남학생 출입 금지란 팻말도 못 봤어? 이것들이 진짜. 야 너네 교복 다 봤으니까 또다시 들어오면 학교 찾아가서 벌 좀 맞고 징계 때리게 만들어볼 테니까 다시 들어오기만 해라. 당장 나가 얼른. 아이씨. 야 오늘 운 좋다.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오늘 것까지 2배로 반 죽여놓을 테니까 앞으로 길거리 지나다닐 때 고개 숙이고 다녀. 알겠어? 그렇다고 계속 학교에서 네 세상인 것처럼 까불란 소리 아니야. 여기도 내 눈과 귀가 꽤 많이 있거든. 심기 거슬리는 소리 하나라도 들리면 니네 집 찾아가서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알아서 살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네가 가진 자존심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보여주겠다 했잖아. 어때?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고 네가 피해자인 게 사실이라 해도 너처럼 겉모습 보다가 추리하는 애를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 그러게 주제를 알고 까불지 말았어야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태어날 때부터 나눠진 급은 평생 간다는 거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아가 그 오빠들 잘 나간다고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길거리 다닐 때 괜히 눈에 띄지 말고 조심히 다니는 거 잊지 말고. 그럼 내일 학교에서 보자. 다음날. 이게 뭐야? 없어졌던 교복이 왜 칠판에 붙어있어? 교복이 없어서 체육복 입고 하게 하다가 가해자 취급에 처음 보는 남자들한테까지 갈굼당했는데 대체 누가? 이왕 둘 거면 좀 얌전히 두지. 도대체 뭐가 묻은 거야. 할머니가 빨아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더러워졌네. 할머니가 보면 속상해하실 텐데. 진짜 웃겨. 야, 너네 집에 세탁기도 없냐? 이 와중에도 빨래해준 할머니 걱정이라니.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너도 참 대단하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 폭력이 상처가 더 깊고 오래 간다길래 꽤나 오랜 시간 공을 들였는데 그동안 불쌍한 할머니 생각해서 악으로 버텼나 보구나. 나였으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갔을 텐데 이렇게 꾸역꾸역 등교한 거 보니 대견하네. 그래, 가진 게 없으면 성실하기라도 해 앞으로 밥값이라도 벌면서 살지.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전부란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우리가 성인이 되면 지금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테니까 미리 경험한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역시 너였구나. 네가 내 교복을 가져갔던 거였어. 소문날 정도로 엄격한 교칙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체육복 입고 학교하는 건 규율에 걸려서 벌점 받게 만들려 했던 심산인 거잖아.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네 남자친구한테 욕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래. 네 말대로 우리 집 불우하고 능력도 여유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 내 손으로 미래를 바꿔보고자 입시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착실하게 학교생활 하려는 건데 내가 싫으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무시해버리면 되잖아. 나도 앞으로 네 신기 건드리지 않게 더 조용히 있을 테니까 예전 일은 다 잊고 나 좀 그만 괴롭히면 안 돼? 야, 이제 와서 뭔 개소리야. 금방 꼬랑지 내릴 거였음. 진작에 비굴해졌으면 됐잖아. 보잘것없는 개똥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다니. 아,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내가 꽤 재밌어서 그만두고 싶지가 않은데 어쩌지? 잡초들이 원래 어설프게 밟아봤자 때 되면 다시 고개를 쳐들잖아. 그럼 또다시 밟아야 되고 한 번 밟을 때 완전 지지개버릴 정도로 밟으면 그 고개도 없어지게 만드는 게 훨씬 간단하지 않겠어? 아, 맞다. 그리고 오빠들도 밖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만을 바란다고 말하던데 너 생각해주는 사람들 많아서 너 참 좋겠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앞으로가 얼마나 재밌을지 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걸? 잘 부탁해, 서희야. 현재 12년 후 어느 주말 오후. 어제 밤에 잘 못 잤어? 피곤해 보이네. 오랜만에 동창회라고 긴장했구나. 나도 자기 친구들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서 괜히 떨리더라고. 어우. 새도록 잊고 싶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좀 설렜는데 많이 티나? 아휴, 동창회 한다는 연락 받을 때마다 가질 않아서 오랜만이긴 하다. 우리 결혼도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이제 30살이 됐으니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냈던 건데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겠지만 나도 쉽지는 않았거든. 있잖아, 나 친구 별로 없는 거. 그나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성격이 밝아졌지만 전까진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나 혼자였으면 이렇게 올 생각도 못했을 텐데 같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 오빠. 어이구, 조금 피곤해 보일 뿐이지. 그래도 여기 오는 동안 마주친 여자들 중에 우리 서희가 제일 이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학창시절에 대해서 아무리 물어봐도 얘기해주질 않으니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거란 짐작은 했었어. 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착하고 멋지고 이쁜 서희한테 도대체 누가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을 심어준 건지 오늘에서야 볼 수 있게 되겠네. 서희야, 난 너 처음 봤을 때부터 평생 네 편이 돼주겠다고 다짐했고 그 다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청혼까지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손 꼭 잡아. 알겠지? 남들이 하는 말들처럼 정말 나한테 자격지심과 피해망상이 있던 탓인지 처음엔 오빠가 하는 말 쉽게 믿지 못하고 늘 가슴 한편에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끝까지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유일하고는 할머니밖에 없었는데 20살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 그 속에서 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주변에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지. 그 덕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고충이 생기긴 했지만 그걸 뚫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만을 사랑해주는 오빠가 있어서 세상에 대한 내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게 됐어. 오빠는 나한테 있어서 하나뿐인 내 가족이자 남자이자 내 전부야.
아니,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는지. 서희야, 어린 시절이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지만, 난 일찍 너를 떠나게 되신 부모님과 할머님이 본인들 대신 너를 지켜주라고 날 보내신 거라고 생각해. 너는 계속 가시동굴을 만들어서 뾰족하고 까칠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고 느낀 너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겉으로 표현을 잘하지 못해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늘 언제나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누구보다 정이 많고 따뜻한 아이였는걸. 편치 않은 상황에서도 있는 힘껏 노력을 해서 이렇게 대학병원 간호사까지 됐는데 그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오히려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줘야지. 난 서희 너 볼 때마다 내가 키운 자식도 아닌데 막 기특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가슴 활짝 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 내가 꼭 그렇게 살게 만들어줄게. 알았지? 민서희. 민서희 맞지?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래도 난 너랑 고3 때 꽤 친하게 지냈다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연락해도 잘 받아주질 않아서 내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알아? 기집애. 그렇잖아도 이번에도 안 오는 건 아닐지 다들 궁금해했는데 이렇게 온 거 보면 놀라겠다. 수미도 아까 와서 안에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자. 수미도 왔어? 야, 너랑 수미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연락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럴 사정이 좀 있었어. 멍청이 한단 말도 계속 들려왔었는데 이제야 참석하게 됐네. 인사해 미연아. 나랑 곧 결혼할 사람이야. 어머머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저희랑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윤미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저희 너 결혼할 남자가 있었으면 진작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어떡하니?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내 결혼식에도 안 오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아직 섭섭한 거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야 된다? 알겠지? 수미 남자친구도 좀 있으면 온다던데 다 같이 인사하면 너무 좋겠다. 저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사이가 워낙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아이라서 아마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보다 청혼했고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더더욱 연락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저희가 유일하게 친구들 얘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미연 씨던걸요?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미연 씨. 어머, 정말요? 이 귀여운 것.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아닌 척하면서 나 엄청 좋아한다니까. 예수미야. 기다리고 기다리다 사이가 왔는데 세상에 결혼할 분이랑 같이 왔지 뭐야? 빨리 와서 인사해. 잠시 후. 아니 그래서 그때 사이가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아니라고 그랬잖아 라고 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화가 금세 풀린다니까요. 맨날 말 한마디 걸려고만 하면 째려보고는 팽간이 돌아서 버리더니 대놓고 나 싫어하냐고 물어보니까 다급했나봐요. 속으론 나하고 친해지고 싶었으면서 아닌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누가 아니래. 맨날 너 답장 안 하면 내일부터 같이 밥 안 먹는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핸드폰만 붙들고 완전 칼답. 진짜 너무 많이 웃었더니 눈물이 다 나네. 아무튼 간에 저희 셋 중에 키는 제일 크면서 귀여운 짓은 혼자 다 했어요. 아직까지 제 핸드폰에 사이가 겸종이로 저장돼 있다니까요. 막상 친해지고 나니까 너무 순수하고 정이 많은 여린 아이란 걸 알게 되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남자 조심하라고 잔소리를 해줬는데 민진 씨처럼 좋은 분과 결혼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다들 성인 되고 각자 인생 살기 바빠서인지 예전만큼 연락도 자주 못하고 얼굴 보는 날도 별로 없어서 늘 걱정이었는데 저희 사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참 별 말씀을요. 저희가 저랑 만나주고 좋아해주고 결혼까지 해주니 오히려 제가 더 서희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더 잘해야죠. 처음 뵙는 자리라서 괜히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네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 식사 자리 한번 만들 테니 수미 씨랑 미연 씨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저희 너무 좋다. 솔직히 저희 학교가 워낙 교칙이나 교율이 세서 모범생들이 많았었는데 같은 반이 아니라면 서로 잘 모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고2 때까지만 하더라도 떠도는 소문만 알고 있었지 소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고3 때 3명이서 같은 반 되고 친해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희 모두 각자의 고충과 아픔이 있는 애들이라 서로 보듬어주면서 의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미연이랑 서희한테 조금 더 각별한 마음이 생겼는데 성인이 되고 보지 못한 시간들이 길어지고 동창회 할 때마다 한 번도 나타나주질 않아서 그동안 혼자 진심이었던 건가 걱정하기도 하고 속상함을 느끼고 있었죠 뭐. 근데 이렇게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다니 이게 다 꿈인지 생신지 참 감개무량하다는 생각뿐이에요. 참 왜들 그래.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고2 때 좀 안 좋은 일을 겪었었잖아.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정도로 나한테 있어서는 임팩트가 컸던 사건이라 동창회에 나오기가 힘들었어. 하마터면 고등학교 생활 전체가 엉망일 뻔했는데 고3 때 너희 만나고 친해지게 되면서 이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 가끔씩 과거 일이 휩싸여서 우울해질 때마다 너희 생각만 하면 금방 괜찮아질 수도 있었고 아직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그만 서운해. 그동안은 정말 간호사 준비에 뭐에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혼자 알바하면서 학비대고 공부하고 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야, 앞으로는 내가 더 연락도 자주 하고 너희한테 더 잘할게. 약속. 그러니까 나 결혼식 올리기 전에 조만간 우리 오빠랑 시간 맞춰서 다시 만나자. 진짜 너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웃기고 재밌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돼지에 거지에 절름발이까지 완전 오합지졸이 따로 없네. 하긴 끼리끼리 모여 있어야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지. 그래, 잘 생각했어. 그나저나 우리 사이는 더 오랜만이네. 우리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싼 티를 풍기는 걸 보니 그렇게 바라던 새 인생은 못 살고 있나 보다. 딱하네. 뭐 그래도 친구 좋단 게 어디야? 지금까지 동창회 할 때마다 서희가 없어서 얘네 둘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 줄 아니? 아무도 반기지 않는 곳에 돼지랑 절뚝이 둘이 뻑하니 뻗팅기고 있는데 가란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다고. 이렇게 셋이 모여있으니까 완벽하잖아? 앞으로도 자주 참석해줘, 서희야. 알겠지? 아무리 동창회라 하더라도 몰려다니던 무리들이 나눠져 있는 것 같던데 그쪽은 뭐길래 갑자기 여기 와서 그딴 무례한 말을 내뱉는 걸까요? 댁들이야 어찌든 간에 확실한 건 저희는 그쪽을 반기지 않으니까 그만 버팅기고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머? 이분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누구시길래 남이 동창회에 맘대로 와 계시는 걸까? 누구 허락을 받고? 이번 동창회는 부부 동반인데 무슨 문제 있어? 저희랑 곧 결혼하실 분이시니까 예의 갖춰서 얘기해. 누구랑 결혼을 한다고? 누가? 서희야. 찐따였던 네가 결혼을 한다고?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너희도 참 순진하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 치는 애가 돈 주고 배우 섭외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허우대 멀쩡하신 분이 10m 밖에서 봐도 꽤 재치해 보이는 애랑 결혼을 하겠어? 정말 남편 될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후줄근한 옷부터 버리고 삐까번쩍한 신상으로 입혀놨어야지. 정말 이런 데다 돈 쓰지 말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지. 남들 속이겠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아무튼 쓸데없이 개똥 자존심 부리는 건 여전한가 보네. 서희야, 내가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건데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을 먼저 들여다봐.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은 네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봤자 현실은 변함이 없다는 걸 이젠 깨달아야지. 어릴 때 어린이가 그렇다 쳐도 나이 30에 이건 좀 한심하지 않겠니? 미안. 안 웃으려고 노력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이 사람이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면 단줄하시나 본데 그쪽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적당히 하고 돌아가시라고요. 남이서 뭘 입고 다니든 누구랑 만나든 그쪽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이럽니까?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는 걸 명품이랍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다니는 그쪽보다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서희가 훨씬 더 고급져 보이니까 쓸데없는 충고 나불댈 일 있으면 본인이 얼마나 싼 티 나는지 거울이나 물어보세요. 우와, 발끈하는 걸 보니 연기파 배우인가 봐요. 이 정도까지 몰입할 줄은 몰랐는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나 보다. 오케이. 진짜든 연기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믿어주는 게 예의겠죠? 우리 사이랑 어울리는 것 같진 않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 사이 남편 되실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릴 테니까 진정하세요. 그나저나 서희가 어떤 애인진 제대로 알고 결혼을 하시려는 거예요? 또 자기한테 불리한 건 말하지 않았을까봐 괜히 걱정되네. 아니, 서희 애가 워낙 자격지심이 강한 애라 상대방한테 좋은 것만 얘기하면서 허놓고 시키거든요. 뭐가 됐든 2번, 3번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타격을 덜 입을 테니까 제 말 새겨듣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휴, 그동안 동창회도 안 가고 고등학교 얘기하기 싫어했던 이유가 이거구나. 저 여자 때문에 안 좋은 기억 떠올라서 밤잠도 솔잣대는 거잖아. 어떤 인간이 서희 너한테 상처 주고 괴로움을 심어준 건지 궁금했는데 몇 마디만 나눠봐도 저 여자란 거 확실히 알겠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직접 만나보니까 서희가 신경 쓸 필요 하나 없는 사람이야. 어릴 때야 먼저 기죽 있는 사람한테 기죽을 수야 있겠지만 지금처럼 나이 30에 일진놀이 하는 사람이라면 서희한테 비비기는커녕 발바닥보다도 못한 존재잖아. 원래 빈수레가 유련하다고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입으로 떵떵거리겠어. 그러니까 저런 허접한 여자 때문에 과거에 발목 잡혀서 너무 움츠러들지 마. 동창회 오면 좋든 싫든 얼굴 보게 될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 잠깐 얼어붙은 것 뿐이지. 나 괜찮아, 오빠.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제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자리로 돌아가 줄래? 어차피 너도 우리 반이지 않을 테고 우리도 너랑 얼굴 보면서 대화할 정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거든? 네 눈엔 내가 10m 밖에서 봐도 깨지지해 보일지 몰라도 쌀포대를 입고 있어도 이쁘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말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 그러니까 괜한 데다 힘 빼지 말고 네 얘기에 호응해줄 사람한테나 가줬으면 좋겠어, 지영아. 너 많이 컸다. 고래 말 잘하는 남편도 없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원래 입맛한 것들이 더 보잘것없는 거 알지? 네가 그래서 보잘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기집애였잖아. 남자가 허우대면 멀쩡하면 뭐해? 자력과 능력이 있어야지. 가뜩이나 수저 하나 해갈 돈도 없을 텐데 그런 너랑 결혼하려면 남들보다 2, 3배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웬만한 직업으로 그게 되는지. 팔자 바꿔버리 취직할 생각이었음. 차라리 나한테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 하지 그랬어. 돈 많은 아저씨들 많이 하는데. 대신 한번 갔다 왔을 수도 있다? 그 정도는 감수해야 팔자를 고치지. 안 그래? 아, 그래? 예나 지금이나 아는 남자들이 많나 보네? 결혼했단 얘긴 들었는데 남편도 있는 애가 남자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건 좀 자제해야겠다. 보기가 좀 그렇네. 너 이혼하고 갈 데 없으면 그 돈 많은 아저씨들한테 빌붙어봐. 하루 한 번씩 갔다 왔으니 쌤쌤이라 눈치 볼 것도 없잖아. 그래도 내 말 받아치는 거 보니까 나이를 허투루 먹은 건 아닌가 보네. 걱정해준 건 고맙지만 난 이혼할 일이 없어. 돈 많은 아저씨들이라 해봤자 아저씨지만 우리 남편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에 투자회사 팀장으로 있거든. 젊은데 유능하고 돈까지 잘 버는 남편이랑 내가 이혼을 하겠어? 그치? 너도 들어봤을 거야. 그 땡땡 투자라고 요즘 유명하잖아? 그래서인지 싫다는데도 자꾸 이런 명품을 선물로 사주더라고. 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유 있으면 나도 명품 좀 사달라고 해. 그래야 싼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 땡땡 투자 팀장이시구나. 그 회사 요즘 말이 많던데. 남편분한테 괜한 짓거리 하지 좀 말라고 전해주세요. 순간적인 욕심에 검은 손이랑 손잡았다가
모든 걸 다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 제 소개가 좀 늦었네요. 시우시우 로펌 대표 변호사이자 저희랑 곧 결혼할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요새 자꾸 투자 사기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린 거니까 제 말 새겨두고 꼭 좀 전해주세요. 아, 그나저나 저희 아버지께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땡땡땡 투자 회장님이신데 땡땡 투자가 자꾸 업계 이미지를 망친다고 불만과 걱정이 많으시던데 아무래도 조만간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서희를 깎아내리려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셨겠지만 전 그쪽이랑은 다르게 꽤 큰 그릇을 갖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걱정해서 조언해드리는 거니 의심하지 말고 제발 좀 새겨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시우시우 로펌 대표 변호사의 땡땡땡 투자회사 사장? 대표 변호사란 것도 장난 없는데 땡땡땡 투자회사라면 해외에도 지점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곳인데? 아니, 그런 집에서 다른 사람이 저 찐따 같은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요? 이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왜?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지. 부모님은 정신 나간 아들 말리지도 않고 뭐 하신대요? 귀신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나 본데. 결혼할 게 아니라 억만금을 줘서라도 퇴마굿을 먼저 해야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되나요? 저희 부모님은 서희 얘기를 듣자마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열심히 살았다면서 기특하고 대견하다던데.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또한 그쪽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이해를 못하나 보네요. 악조건 속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대학병원 간호사까지 됐고 30살이란 나이에 이미 만기 적금 통장을 3개나 갖고 있는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과 사다주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입으로 떠들어 만드는 그쪽보단 우리 서희가 훨씬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변호사 남편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는 시댁을 얻을 수 있었겠죠. 이쯤 하면 일진놀이에 빠져 사는 당신보다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현실이 뭔지 주제를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서희는 그쪽이 무시하고 괴롭힐 수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집안의 사람이자 제 아내니까 앞으로는 거지 같은 면상 들이미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천만남이라 경고로 끝내지만 앞번에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알아서 처신 잘하시길. 전 오빠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런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다 그날에서야 처음 알게 됐어요. 변호사라는 직업과 꽤나 여유 있는 집안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걸 밝혀버리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할까봐 가까워지도 전에 도망갈까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얘기를 못했다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없는 집안의 딸이란 걸 알면서도 온전히 저 하나만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주신 어머님 아버님과 저 하나만을 사랑해주는 오빠와 마찬가지로 저 또한 오빠 집안이 어떻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오빠만을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댁이 도움은 받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 좋지 않은 말들은 삼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결혼식을 올리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와서 받았는데 유지영 그 애더라고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랑하던 남편이 저희 오빠가 했던 말처럼 순간적인 욕심에 회사와 같이 손잡고 고객들의 투자금을 들고 도망가려다 붙잡혔다면서 도와달라 하더군요. 회사가 시켜서 따른 것뿐이지 절대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면서. 변호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다 정리되면 저희 아버님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라도 꽂아달라고 애걸복걸을 제가 너무 벙쪄서 말도 못하고 있으니 제 신랑이 핸드폰을 가져가서 꺼지라고 대신 얘기하더라고요. 참,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입 아프게 자랑을 했더니 예전에 자기가 뱉던 말 그대로 자기가 겪고 있다는 걸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아무튼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반박하고 팩트를 꽂아버리는 등 절 대신해서 복수해준 남편. 지옥에서 구해주더니 종지부까지 찍어준 남편. 이 사람 없었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고마움, 감사함과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평생을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